그 어떤 문제도 피해갈 수 없는 최악의 백신 백은하입니다. 자, 지금 이제 오늘까지 해서 병정고까지 해서 시험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. 자,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저도 역시 학생들하고 같이 내신 대비를 정말 흠뻑 빠져서 열심히 한 달 넘게 준비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 처음 시험 보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오늘 마지막 시험을 본 병고 학생들이나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어요. 가끔은 내가 차라리 시험을 보고 말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, 그리고 항상 시험이 딱 끝나면 학생의 기본적인 자세가 그래도 선생님이 같이 해줬으니까 선생님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왔습니다. 그리고 시험지 먼저 사진 찍고 그러면 내 시험지에 어떤 식으로 내가 접근해서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한 과정도 제가 봐줄 수 있고, 틀린 문제라 하더라도 어느 과정에서 네가 이런 부분이 실수했어. 그럼 다음번에는 이런 거를 좀 주의하자. 이렇게도 이야기해 줄 수 있고, 그래서 시험이 끝나면 항상 학생들이 시험지도 찍어서 보내고 점수가 몇 점입니다. 이렇게 결과를 바로바로 보내는데 항상 가장 먼저 보내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.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자마자 정말 지금 벌써 시험이 끝났나? 이럴 정도로 시험지 딱 사진 찍어서 이렇게 바로바로 보내는 학생이 있었어요. 그런데 그 학생 중에서 고1 학생 한 명과 고2 학생 한 명이 이번 시험이 딱 끝났는데 안 보내는 거예요, 카톡을. 그래서 저는 이제 얘가 시험을 못 봤나? 얘 시험을 못 봐서 이렇게 안 보내나? 그런데 더군다나 그 학교 다른 학생한테 시험지를 받아보니 예전보다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된 거예요. 그런데 그 학생은 정말 열심히 준비한 걸 제가 알거든요. 그런데 항상 열심히 준비했다라고 해서 결과가 이렇게 1대1 대응이 되는 건 아니에요. 정말 열심히 준비한 애들이 잘 나올 가능성은 훨씬 더 높고 성적이 잘 나올 확률은 높지만,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열심히 준비했다고 해서 그게 실력만큼 성적이 꼭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, 그래서 어찌 보면 내신은 수능은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지만 내신은 기회가 정말 많잖아요. 고등학교 1학년 때 4번의 시험뿐만 아니라 수행평가, 고2 때도 고3 때도 이렇게 기회가 많아요. 그래서 이번이 아니면 다음번에 또 최선을 다해서, 그렇다고 해서 나의 실력이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. 그런데 저는 이제 또 불안한 거죠. 이 학생이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혹시 좋지 않아서 나한테 연락을 안 하는 거고,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마음의 상심이 커져서 내가 진짜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이 맞는가? 이제 이렇게 다른 외부적인 요소에서 원인을 막 자꾸 찾으려고 해요. 그럼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이 오히려 다시 또 예를 들어 공부 방법을 바꾼다던가 교재를 바꾼다던가 뭔가 이런 부분에서 다시 적응하고 다시 시작하는 데까지는 좀 시행착오를 또 겪어야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안쓰러운 거죠. 그래서 이 학생한테 제가 이만큼의 장문의 톡을 보냈어요. 땡땡아, 항상 선생님도 인생을 살다 보니 노력한 만큼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이렇게 결과대로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. 하지만 공부라는 거는 그나마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대가가 그대로 나올 만한 좀 가능성은 더 높은 거긴 하지만, 네가 노력한 거에 대한 그 준비했던 과정만큼은 누가 뭐래도 선생님이 넌 만점자라는 거를 보장할 테니 너무 실망하지 말고 결과보다는 과정에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는 부분을 네가 높이 사고,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결과까지도 좋은 결과를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아이가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봐 이만큼의 장문을 보냈는데, 갑자기 그 친구한테 선생님 제가 서술형을 아직 점수가 안 나와서 카톡을 못 보냈어요. 객관식 한 개를 실수로 틀려서 좀 속상하네요. 이렇게 보낸 거야. 보낸 거야. 그래서 저는 내 딴에는 완전 이 친구의 마음에 혹시 상처가 되지 않을까 별의별 고민을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점수가 안 나와서 아직 못 보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 시험이 딱 끝났을 때 학생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 한 가지와 학부모님들께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,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. 자, 첫 번째, 학생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가 열심히 준비한 그 과정, 그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히 나는 그 과정이 실력은 어디 간다고 생각을 안 해요. 그러니까 앞으로 기말고사 준비와 또 앞으로 많은 기회들이 있으니까 그 기회에 너희들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, 절대로 지금 노력했던 것들이 헛된 노력이 아니라는 거. 그리고 또 괜히 이제 와서 이게 원인일까 저게 원인일까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왔다라고 해서 외부적인 요소에서 원인을 찾아가면서 다시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, 항상 모든 원인은 다 내 안에 있으니까
내가 다시 한번 나 스스로에게 그때그때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개선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. 그리고 학부모님들은요, 아이들이 좀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왔는데 어머님들 막 다그치는 분들이 계세요. 거봐, 내가 너 이거 시험 기간 때 계속 노는 거 보니까 너 그럴 줄 알았어. 근데 사실 어머님들 가장 원하는 거는 얘가 그럴 줄 알았어, 내 말이 맞지? 이거를 확인받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. 정말 속마음은 이 친구가 더 잘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설사 못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더 잘하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제가 어떤 강연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. 아이가 상심을 해서 많이 지쳐 있고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더 많이 힘들 거예요. 그런데 어머님이 그럴 때 막 다그치면 너 왜 점수가 이렇게 나왔어? 근데 학생들 다 정확하게 자기도 원인을 모르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요. 그러면 엄마가 자꾸 이걸 다그치면 자꾸 이제 변명거리를 찾겠죠. 이래서 그랬어. 이래서 그랬어. 선생님이 그랬어.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어렵게 냈어. 선생님이 수업도 안 해주면서 이런 데서 시험에 냈어. 막 이러면서 뭔가 다른 데서 계속 원인을 찾으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다그치시니까 아이들이 변명거리를 찾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지 말고 정말 우리 아이가 정말 상심하고 누구보다 학생 스스로가 가장 먼저 힘들어할 거예요. 그 가장 힘들어하는 아이가 예를 들어서 지하 내가 10층까지 뭔가 이렇게 꺼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부모님들은 위에서 너 왜 거기서 뭐 하고 있어? 이렇게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지하 11층까지 더 밑으로 내려가셔야 아이들이 내가 지금 지하까지 왔구나라는 상실감보다는 아, 엄마가 내 밑에 있으니 난 지상인가 봐. 그럼 내가 다시 더 힘을 내서 올라가야지.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부모님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뻔해 내가 그럴 줄 알았어. 이런 말씀보다는 괜찮아. 이제 또 지난 거니까 우리가 반성하고 다음번에는 더 잘하면 되지 하고 더 힘을 내서 으쌰으쌰 열심히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따뜻한 격려. 그리고 아이들 정말 고생 많아요. 시험 기간 때 진짜 열심히 하는 아이들도 고생스럽고요. 열심히 안 하는 아이도 고생스러워요. 다 자기만의 기준치가 달라서 그런 거지, 목표치가 달라서 그런 거지, 어느 누구 하나 우리나라 학생들이 고생 안 하는 학생들은 없는 것 같아요. 수업 시간에 12시간을 앉아서 졸고 있는 것도 상당히 고생스러운 일이거든요. 그 친구가 왜 12시간 동안 졸면서도 거기 앉아 있는지 그런 마음까지도 좀 헤아려 주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으니까 자, 다시 한번 우리 열심히 해서 기말고사 때 화이팅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